32. 천재가 아닌 인간으로 고뇌하라. 인간이 겸손하지 못한 마음은 타인에게 마음을 높이는데 그 이유가 있다. 모 개그맨이 자기는 시골 출신이라서 항상 외제차를 선호하고 집착한다고 합니다. 외제차는 서울 사람의 성공한 상징처럼 각인되어 있습니다. 뇌 속에는 항상 시골 촌놈이라는 열등감과 패배의식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외제차를 탐으로써 외적인 것만 과시하고 시골 출신을 감추려는 열등감의 심리 상태입니다. 반대로 나는 수준이 150이 되는 사람인데 50이나 60밖에 안 된다고 자발적으로 낮춰버리면 나를 인격적으로 잘 대접해주는 주위 분들이 늘 고맙고 미안합니다. 겸손하면 물도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듯이 모든 사람들이 나와 손잡으려고 달려오고 매사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반면 이기적이고 교만한 행동은 짜증과 불만으로 주위 사람들을 점점 멀어집니다. 함께 사는 가족들은 갈등이 더욱 심해집니다. 남편의 마음이 높고 상대를 무시하고 이기적이라면 아내와 아이들은 모두 불행해집니다. 본래 인간의 마음은 거만하고 얍삽한 것이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자식이 어릴 때부터 공손하고 마음을 낮추는 방법을 부모가 알려주는 일은 공부보다도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먼저 되어라 하는 말이 있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었던 김능환 씨는 퇴임 후 모든 권력과 명예를 내려놓고 욕심 없는 평범한 인생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대법관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의 신임을 받은 총리 후보 중 한 명이었습니다. 고위관직에서 퇴임 후 다른 명예직으로 국가 정치를 할 수 있었지만 그는 부인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물건을 나르고 아이의 사탕값을 계산하는 소시민의 평범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는 많은 돈과 욕심을 버리고 스스로를 낮추면서 인생의 황혼의 내리막길을 멋지게 내려갈 줄 아는 시대의 삶의 교과서입니다. 어느 날 그리스의 신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세상을 어지럽히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인간의 능력을 모두 빼앗아 버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능력을 빼앗아서 어디에 감출지 토론을 했습니다. 섣불리 감추면 인간은 너무나 교활해서 다시 찾아낼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찾지 못하도록 국리 끝에 인간의 내면 속에 깊숙이 감춰버렸습니다. 자살하고 방황하는 것, 모든 것이 신들이 인간의 능력을 감춰버렸기 때문에 인간들은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인간들은 능력을 찾지 못해서 영원히 방황할 것입니다. 신들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내면 속에 모든 재능을 꽁꽁 숨겨놓았다고. 이처럼 인간은 돈과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살인과 자살을 하고 결국 몸과 마음은 병들어갑니다. 그래서 인생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갈 때가 더 중요하다고 세상은 조용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16세의 아버지를 따라 평안도에 다녀오느라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지 못한 한 소년이 있었다. 그는 어려서부터 총명의 어머니이자 훌륭한 스승인 신사임당에게 글을 배웠습니다. 그가 바로 율곡 이이였다. 13살 때 진사시험에 합격하여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 16세 때에는 어머니 신사임당을 여의고 묘 옆에서 3년 동안 심효살이를 했다. 어진 어머니 밑에서 자라신 분이시라 그런지 어머니 신사임당께 지극정성으로 효도를 했었다. 심효살이에 대해서는 효행교육 때 배워 알고 있었지만 3년 동안 심효살이를 하셨다. 명조실록엔 이모부 홍우에게 쓴 어머니의 잃은 참담한 슬픔을 쓴 글이 있다. 어머니를 잃은 재앙이 참담하게 몸에 다가오고 방황을 잃은 병이 마음을 때려서 미친 듯이 산속으로 달려가고 넘어지고 뒤집혀서 제자리를 잃었습니다. 라고 비통한 심정을 글로 남겼다. 이후 금강산으로 들어가 스님이 되려 했지만 1년 만에 다시 돌아와 학문에 전념을 해 학자가 되었다. 19세에 문과에 급제하기까지 무려 9번이나 장원을 한 것은 이의 천재성을 말해주고도 남는다.
과거도 급제하고 시험 때 써낸 글이 깊이 있고 뛰어나 시험관조차 놀라고 나중에는 중국 명나라 학자들까지도 놀랐다고 한다. 벼슬길에 올라서는 명종 임금에게 임금이 나라를 잘 다스리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첫째는 참되고 바른 마음을 갖고, 둘째는 현명한 인물을 쓰고, 셋째는 백성을 편안하게 하여 나라의 근본을 굳게 해야 한다고 했다. 관직에서 일할 사람들을 임명할 때에는 엄격하게 인재들을 뽑았고, 나라의 모든 일은 공개회의를 통해 결정하게 하고, 간혹 작은 의혹이나 미심쩍은 일은 절대로 남기지 않도록 했다. 일을 잘 봐달라고 청탁을 하거나 불신을 하는 이는 특히 없도록 당부하셨다. 양반의 신분인데도 스스로 농사를 짓고 대장간을 세워 낙과 호미를 싼 값에 백성들에게 보급도 했고, 양반이란 신분을 버리고 스스로를 한없이 낮추며 오히려 기쁘게 대장간을 했었다. 왕이 스승이고 최고의 위치를 버리고 사대부들이 비웃고 천하다고 생각한 대장간을 손수 운영한 것은 나에겐 더할 나위 없는 깊은 영혼의 감동으로 다가온다. 21세기의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게 의미 있는지는 율곡 이해 선생의 삶에서 잘 엿볼 수가 있다. 또한 10만 양병설을 주장하고 외적을 비롯해 우리나라를 차지하려는 무리들이 많이 있다며 서울에 2만, 팔도에 1만씩 10만의 군사를 양성해서 국경은 경비로 무장하고 적의 침입에 철동같이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당파 싸움에 빠져있던 관료들을 이의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의가 죽고 8년 후 걱정했던 대로 임진왜란이 일어나 관료들은 엄청난 후회를 했다고 한다. 세상을 떠날 때에도 집안에 많은 재산이 남아있던 것이 아니라 부싯돌 한 개가 유산으로 달랑 남아있었다고 한다. 어머니 심사임당에게 효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나라와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오신 율곡이인은 16세기의 마키아벨리와 세종처럼 나라와 약자를 위해 인간적인 사상과 철학으로 치열하게 고뇌하고 흔적을 남긴 위대한 위인임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또 한 분의 청년결백으로 첫손에 꼽힌 조선 제1의 명재상 황희정승이 있다. 조선 왕조 500여 년에 걸쳐 가장 어질고 슬기로운 재상으로 손꼽히는 황희정승은 고려 말 개성에서 태어나 어린 나이에 과거에 급제한 고려의 신하였다. 1392년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개국하자 황희는 벼슬을 버리고 고려의 충신 임선미 등 71명과 함께 고려 태조왕건의 묘가 있는 개성 송악산 두문동에 은거했습니다. 그런데 황희는 왜 지조를 버리고 조선왕조의 신하가 되었을까요? 황희도 처음에는 두문동에 들어가 일생을 마칠 뜻을 두었습니다. 태조도 밝고 조행이 단정한 선비를 선발할 때 그를 여러 번 올렸으나 응하지 않다가 두문동 제헌들이 황희가 나가지 않으면 백성이 어떻게 되겠느냐고 권했다고 합니다. 세종은 나라를 다스리던 후반에 한글을 창제하는 등 문화 창달에 전념하고 거의 모든 정사를 영의정 황희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므로 조정신료와 백성은 영의정 황희에게 나라의 대소사를 모두 의뢰하였으며 세월이 흐를수록 그의 일관된 바른 정치와 탁월한 능력 그리고 국량의 큰 인품이 더욱 돋보였습니다. 역사학자를 비롯한 많은 사람이 조선 전기 세종이 다스리던 시기를 꼽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세종 시기는 왕권과 신하의 권력이 조화를 이루며 토지제도, 지방수령제도, 군사체계 등 백성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각종 제도가 잘 정비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태평성대는 성군 세종대왕과 명재상 황희정승이 힘을 합쳐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후대 사람이 세종을 세종대왕으로 황희를 황희정승으로 높여 부르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어느 날 황희가 정승이 되었는데도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에서 담장도 없이 살아 마장이 더럽다는 얘기를 들은 세종은 황희를 위해서 비밀리에 공주판서를 불러들여
황희의 집 주변에 몰래 담장을 쌓으라고 지시하였다. 그래서 공주판서는 건축업자 여러 명을 모아 비밀리에 비가 오는 밤 시간을 맞추어 황희의 집으로 갔다. 그리고는 서둘러 집 둘레에 담장을 쌓기 시작했다. 순간 반대편 담장이 비에 무너지면서 황희가 방문을 열어 이들의 행실이 밝혀지게 되었다. 그래서 공주판서는 황희에게 불려갔는데 공주판서가 자초지종을 말하자 황희는 비록 벼슬은 정승이지만 아직 백성들은 가난하게 담장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다며 담장을 쌓으라고 했던 세종의 명을 거두어달라고 주청하였다. 그러자 세종과 주변의 신하들은 황희의 청렴함을 확실히 알고 감동하며 목 놓아 밤새 울었다는 이야기가 잔잔한 여운으로 남아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는 부모가 아무리 고위공직자라도 인성교육, 즉 마음 수양이 부족하면 자식에게 무조건 잘해주기만 합니다. 유년 시절 인성교육이 부족하면 청소년기에는 반항을 하고 안 되면 가출해버립니다. 아주 어릴 땐 힘이 없어서 부모에게 어쩔 수 없이 복종하지만 나이가 들면 가정이란 테두리를 벗어나 버립니다. 범죄자들은 순간의 충동으로 욕구를 자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충동을 자제하지 못해서 범죄자가 됩니다. 신사와 양아치의 경계도 단지 종이 한 장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바로 신사는 양아치보다 자제하는 능력과 자신을 컨트롤하는 힘이 조금 더 있을 뿐입니다. 단지 종이 한 장 차이를 극복하지 못해서 불행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대통령도 총리도 자기 멋대로 못합니다. 유년 시절 인성교육이 잘 된 사람은 어른이 되면 될 일과 안 될 일을 확실히 분별해서 이성적으로 행동합니다. 그것이 부족하고 주변 여건이 허락하지 않으면 자제하는 힘이 약해서 범죄 유혹에 빠지고 맙니다. 그러나 인간은 모든 것이 잘 되고 성공하면 누구의 조언이나 얘기는 듣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합니다. 마음이 교만한 순간 체온은 결국 비참한 것을 안 후에는 이미 늦어버린 순간입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란 이 말은 늘 명심하고 마음을 낮추는 수양을 해야 합니다. 현실의 욕심과 집착을 버리고 자신을 낮추는 수양을 하는 것만이 우리가 더욱 행복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해법이자 지혜로운 삶으로 가는 유일한 지름길이 될 것이다.